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장단기 금리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이렇게 한국은행 경제 시스템에 들어오신 다음에 주제별 4번에 있는 금리 부분을 클릭하십니다. 손가락 모양을 대신 다음에 그 옆에 시장 금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딱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죠. 시장금리 중 일별 금리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장단기 금리차, 장기금리는 3년물 국고채와 CD 91일물을 사용합니다. 1일물, 3년물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짜리 채권이고 CD는 91일짜리 채권을 말을 합니다. 3년 후에 원금 돌려받고 CD는 91일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91일이니까 단기고요. 3년이니까 장기겠죠. 근데 장단기를 나눌 때 꼭 이렇게 CD와 국고채 3년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금리, 현재 같은 경우에 국고채 1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기 때문에 그 금리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고채 5년물과 3년물도 역시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국고채 3년물과 CD 금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60일간의 변화를 한번 열어갖고 보겠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이제 2014년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금리입니다. 숫자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엑셀로 받아갖고 보셔도 되고 이 안에서 제공하는 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휴일을 제거하고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휴일을 제거 안 하면 바로 이어지지 않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거든요. 자료가 한번 차트로 변환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칸이 쫙 벌어진 것만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추세가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국고채 3년물과 CD 금리가 그냥 평균 두고서 왔다 그냥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간을 조금 변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별로 바꾸신 다음에 저희가 2004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치니까 저희한테 좀 뭔가 그 20대 한 초반이나 늦어도 중반에는 시작했었어야 했는데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한번 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천천히 금리차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잠시 전에는 국고채와 CD가 쭉 일관적으로 붙어 있고 크기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다시 보시게 되면은 둘 간의 금리차가 많이 벌어진 시기도 있고 붙어 있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CD가 좀 주황색인데요. CD가 올라왔던 시절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시절도 있습니다. 여기도 뒤집어졌죠. 뒤집었다면 CD 91일물이 국고채보다 더 금리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CD 금리가 단기인데 국고채 3년물보다 높다는 얘기는 잠시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장기를 빌린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의 금융 상황이 그만큼 대단히 빡빡하고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시절 보면 여기 보면은 2004년에 CD 금리와 국고채 금리 3년물 금리가 붙어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이 우리나라 경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고요. 2005년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006년까지 금리가 붙기 전까지 넓게 벌어지는 시절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시절입니다. 아주 좋은 시절이죠. 그 후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시점까지 아슬아슬했던 겁니다. 사실 경기가. 그 후에 단기금리, CD 금리가 더 높았던 시절이 여기 보이시죠? 이때부터는 경제 위기가 온 것이죠. 저희가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넘어서 시작하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약간 이제 올라가던 시절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금리가 좀 약간 이 시점이 중국 올림픽 때쯤 되죠. 2월 8일 정도.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면은 10일쯤 되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저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중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더 긴 상황이 되죠. 이때부터 대단히 심각한 서프라임의 그 사태가 와서 난리가 나죠. 그 후에 CD 금리가 확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강제로 금리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근데 끌어냈다는 것에 의미를 이제 깊게 생각해 보실 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는 이제 어마어마한 경기 확장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시절에 대폭락 이후에 강제로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한국도 그 금리 정책을 따라가면서 금리 차를 벌려놓고 여기서 대단히 큰 경기 확장을 보게 됩니다. 전제 그 시절에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금리 차를 보면서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짐으로써 경기가 대단히 크게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보시게 되면 다시 단기 금리가 상승해서 장기 금리 역전한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2011년 8월선인데요. 이때 또 한 번 더블 집이 온 겁니다. 사실상 저희는 몰랐지만 이때쯤에서 경제 위기가 또 격진했던 거죠. 11년부터 13년 중반까지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장기 침체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 때쯤에서 장단 금리차가 다시 또 역전이 돼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한 중반기 때쯤에 경기가 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안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요. 아마 이때쯤이 북한을 전쟁하겠다고 대들던 아마 그때쯤일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2013년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으로 옴으로써 경기 확장 국면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